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레이커스 방금 이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2연전 막을 내렸습니다. 흔히 야구 시리즈, 베이스볼 시리즈라고 하죠. 연속 이 경기를 펼쳤는데, 물론 홈 앤 어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두 경기를 멤피스와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경기 모두 다 승리를 따냈고요. 자, 레이커스 현재 21승 1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준수한 공격, 하지만 상대적으로 허약한 수비로 일관하고 있는데,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 현재 5위로 그래도 중상위 시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승 11패,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현재 5위고요. 4위 휴스턴 로켓츠와 승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6위 미네소타, 7위 피닉스, 8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레이커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자면 5승 5패입니다. 현재 흐름 자체가 썩 좋진 않았었습니다만 그래도 멤피스전 2연승을 챙겼고요. 이 과정에서 실점이 120점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공격은 그럭저럭 오케이, 하지만 디펜스가 항상 아쉬웠던 레이커스. 자, 이겼을 때는 득실 차이가 플러스 9.0, 그리고 패했을 때는 마이너스 19.4입니다. 11번의 패배 가운데 한 자릿수 패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10점 차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경기에서는 그냥 맥없이 물러났다라고 또 풀이할 수 있겠죠. 자, 지난 30시즌 동안에 시즌 초반 20승 11패 이상의 성적을 거둔 팀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32경기를 치렀지만 31경기 기준으로 20승 11패 이상의 성적을 거둔 팀 가운데 네트 레이팅이 마이너스인 팀은 올 시즌의 레이커스가 유일합니다. 네, 그만큼 이 공수 균형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볼 수 있죠. 시즌 11패가 모조리 두 자리 패배였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공격 레이팅은 7위, 하지만 수비 레이팅이 24위에 불과합니다. 간극이 너무 크죠. 자, 그래서 네트 레이팅이 마이너스 0.2, 16위였습니다. 자, 하지만 레이커스는 또 뒷심이 있습니다. 밀리던 경기를 어떻게든 접전으로 끌고 가는 능력은 없지만 반대로 10점 차 이상 끌려가는 경기를 뒤집은 뒷심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고 아이러니하다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날카로운 둔기 같은 느낌이죠. 현재 10점 차로 끌려간 경기 역전승이 총 8번입니다. 공동 2위예요. 네, 그만큼 뒤집는 힘이 아주 훌륭하고, 클러치 상황, 그러니까 4쿼터 종료 5분 전에 5점 차 이내 승부에서 12전 전승입니다. 최다 1위예요. 결국 루카 돈치치, 오스틴 리브스, 또 르브론 제임스, 최근 들어서 제이크 라라비아까지 이렇게 클러치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레이커스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레이커스, 다만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역전승도 많았고 클러치에서도 강하지만 돈치치가 현재 극심한 통증을 안고 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경기 출전을 위해서 24시간 내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현재 레이커스는 부상 공백이 좀 있습니다.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게이 빈센트, 자, 이 3명의 핵심 자원들이 전부 다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리브스 하치무라는 원정연전에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축들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돈치치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길 원치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통증을 안고 현재 뛰고 있죠. 자, 돈치치의 현재 성적 살펴보면 26경기 36.4분을 뛰면서 33.7득점, 팀 내 1위, 리그 2위고요. 8.1 리바운드, 팀 내 2위, 8.7 어시스트, 단연팀 내 1위, 평균 스틸, 수비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손은 빠릅니다. 1.5 스틸 1위, 0.6 블락샷마저도 팀 내 3위입니다. 필드골 46%, 그리고 3점 좋아졌어요. 32%, 그리고 자유투 80.6%, 자유투 시도 개수, 성공 개수 전부 다 1위입니다. 12.1개씩의 자유투를 던지고 있고요. 야투 3점, 자유투 시도 전부 다 팀 내 1위고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하다못해 블락도 3위니까 팀 내 최상위권입니다. 자, 하지만 리브스에 이어서 돈치치까지 빠지게 된다면 레이커스의 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레이커스의 1옵션은 리그 최연장자인 르브론 제임스가 되는 거죠. 근데 JJ 레딕 감독이 주축들의 출전 시간을 잘 제어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오스틴 리브스의 종아리 부상도 물론 레이커스 메디컬 스태프들이 좀 바보 같은 면도 있지만 레딕 감독이 좀 더 관리를 해줬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런 긴 기간을 요하는 부상을 입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승부처 완전히 경기의 물줄기가 바뀐 이후에도 리브스 계속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피로도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돈치치도 지금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을 안고 뛰고 있는 셈입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어쨌든 또 회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12월 토론토전에서 두 자리 득점 기록에 마침표를 찍게 됐죠. 하지만 이후에 최근 열린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2연전에서 57점 넣었습니다. 31득점, 26득점.
완전히 뭐 건재를 과시하고 있고요. 지난 10경기만 놓고 보자면 평균 득점이 무려 25.1점입니다. 뭐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깎이지 않은 점수인 거죠. 대단합니다. 자, 르브론의 최근 10경기 살펴보면 25.1득점, 리바운드 5.6개, 어시스트 5.7개, 1.1스틸, 그리고 블락샷도 0.9개, 출전 시간도 33분을 넘겼고요. 필드골 55%가 넘었고, 자유투도 현재 시즌 평균은 60%대지만 지난 10경기는 70% 이상이었어요. 3점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지금은 리브스가 없기 때문에 2옵션으로 뛰고 있는데 이 팀은 돈치치의 팀이라는 걸 본인이 굉장히 빠르게 수긍을 했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과 돈치치를 NFL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식 축구에 비교를 했었는데 쿼터백과 리시브에 비유를 했었어요. 멤피스전에서 돈치치의 자로잰 듯한 70피트 패스, 그러니까 한 20m 날아온 패스를 손쉽게 득점으로 연결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돈치치는 최고의 쿼터백 중 하나고 나는 꽤나 괜찮은 리시버이다. 이거 지난 시즌에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2년 연속 똑같은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전 활약에 대한 돈치치 인터뷰 르브론 제임스를 치켜 세웠었는데요. 나는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를 원했고 르브론은 그냥 제 플레이에 충실했다. 늘 그렇다 제 몫을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레이커스의 로스터가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해요. 여전히 공수겸장 윙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마크 스테인의 보도가 있었는데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수비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이즈와 수비를 갖춘 투웨이 플레이어, 그러면서 3점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번 여름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앤드루 위긴스, 제가 계속 뭐 컨텐츠로도 다뤘었는데 위긴스 같은 그런 윙 자원들을 원하는 거죠. 자, 정규 시즌은 물론이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비력을 지닌 윙포워드 자원을 반드시 보강해야 됩니다. 지난 시즌도 결국 마크 윌리엄스 날리면서 미네소타에게 5경기 만에 졌고 올 시즌도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는 오케이지만 프론트 코트가 약해요. 제이크 라라비가 있긴 합니다만 디안드레 에이튼은 너무 소프트하고 루이 하치무라 플레이오프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리바운드 안 되고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투웨이 플레이어 윙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또 떴었고요. 그동안 허브 존스, 키언 앨리스, 자, 이런 선수들이 후보군이었지만 키언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심 리스트에 올라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고요. 네, 그리고 허브 존스는 현재 트레이 머피 3세와 더불어서 뉴올리언스가 제안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굳이 뉴올리언스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붙어서 완전히 가치가 높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애써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랫동안 링크됐었던 앤드루 위긴스는 마이애미가 트레이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도중에도 레이커스와 마이애미는 위긴스 딜을 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이애미가 위긴스를 킵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오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시즌 레이커스의 윙을 한번 살펴보면 루이 하치무라 빅윙이죠. 하지만 32.5분 뛰면서 리바운드가 3.8개입니다. 물론 3점은 지금 거의 50% 육박하긴 합니다만 이 키로 3.8 리바운드에 수비 못한다? 플레이오프 때 못 뛰죠. 네, 그럼 그만큼 하치무라는 단점이 너무너무 명확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라드 밴더빌트 수비가 좋고 코너 3점 잘 집어넣고 있지만 5.1득점에 그쳐 있어요. 네, 그래서 출전 시간이 19.4분, 25분 이상 뛰기에는 어려운 전형적인 벤치 자원이죠. 그리고 이 제이크 라라비아는 최근 들어서 JJ 레딕 감독이 2경기 연속 라라비아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 역할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라라비아가 주전으로 2경기 뛰면서 물론 상대가 멤피스이긴 했습니다만 33경기 출전을 했는데 최근 2경기 내리 20득점 이상 했습니다. 라라비아가 이 정도 해주면 좋죠. 기본적으로 발이 빠르진 않지만 수비 범용성이 좋고 3점, 멤피스와의 2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10개 던져서 4개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이즈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크 라라비아가 지금은 윙 가운데 제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두티에로 LA 레이커스가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로 지명한 선수인데 원석 오브 원석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뛰는 걸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5경기째 출전할 때 MCL 부상 때문에 한 달 결장합니다. 아쉽게도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티에로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더라도 지금 레이커스 전력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이 흙 속의 진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레이커스는 윙이 지금 크게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에 쓸 수 있는 1라운드 지명권, 그 다음에 달튼 커넥트, 또 만기 자원을 묶어서 레이커스가 과연 트레이드를 할 것인가. 저는 무조건 트레이드는 필요하다. 지금 이 윙으로는 하치무라 믿고 가다가는 레이커스는 또 저는 1라운드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펠리카 단장이 1라운드 픽을 쓰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걸 알지만 지금처럼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그리고 또 오슬리브스를 싸게 이렇게 쓸 수 있을 때의 우승 도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커스가 1월을 또 잘 보내야 합니다. 1월 들어서 백투백 3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정 6연전 포함해서 15경기를 소화해야 합니다. 백투백 3게임을 살펴보면 1월 7일과 8일 뉴올리언스와 샌안토니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 세크라멘토 원정, 그리고 애틀란타 홈. 같은 캘리포니아긴 합니다만 피곤하죠. 그리고 1월 18일과 19일은 포틀랜드 원정 갔다가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토론토입니다. 포틀랜드, 토론토 둘 다 길쭉한 팀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백투백 세트 3개를 잘 보내야 되겠고, 원정 6연전을 살펴보면 일단은 1월 20일 이후에는 덴버, 클리퍼스,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워싱턴 만나야 돼요. 네, 물론 1월 21일이면 요키치는 없습니다만 이 덴버 같은 경우에는 에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이 오늘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클리퍼스는 클리퍼스 연승의 시작이 바로 레이커스전 승리였고 레이커스는 클리퍼스에게 직전 맞대결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원정은 부담스럽죠. 댈러스의 홈 성적은 거의 5할 승률에 육박하고요. 시카고 불스 이때쯤이면 뭐 조시 기리, 코비 화이트, 뭐 잭 콜린스, 뭐 제일런 스미스 죄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클리블랜드 당연히 강팀이고 워싱턴 위저즈 정도가 좀 쉬울 뿐이지 6연전에서 저는 3승 3패면 not bad, 4승 2패면 그냥 뭐 better, 5승 1패면 베스트지만 2승 4패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레이커스에겐 여러모로 올스타 휴식기 전 1월에 이 일정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돈치치는 잠재적인 부상 위험을 현재 안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제 레딕 감독은 루카 돈치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줄도 모르고 조절할 생각도 없죠.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난 10경기 평균 25.1득점. 하지만 언제든지 과부하가 올 수 있고 또 체력 부담은 늘 안고 싸워야 하죠. 자, 여기에 롤 플레이어들의 부상 공백 시즌 내내 적지 않습니다. 빈센트는 뭐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죠. 뛰었다 말았다. 그리고 하치무라 생각보다 결장 길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슬리브스는 다쳤던 부위를 또 다쳤기 때문에 복귀에는 정말 조심하고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로테이션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요. 또 제이제 레딕 감독이 로테이션을 폭넓게 혹은 상당히 좀 다채롭게 쓰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레이커스의 상위권 유지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부상과 수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펠리카 단장이 트레이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 멤버로 한번 다시 대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제이크 라라비아가 주전으로 올라서고 나서 잘한 것처럼 또 팀이 연승을 달린 것처럼 레딕 감독의 좀 유연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레이커스 3연전 2월 6일에 출발을 합니다. 이 3연전이 참 좋은 이유는 올스타 휴식기 전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 직후 3경기예요.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레이커스와 OKC,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의 경기 저희가 45명 모객했고요. 지금도 문의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50명까지는 받을 생각입니다. 역대 최다 모객 기록을 새롭게 썼고 아직도 모객하고 있고 3월에는 골든스테이트 3연전이니까 저희 직관 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또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